안녕하세요, 달밤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수집품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수집품이라는 게 지금 저한테 구독을 새로 하신 그 회원님들이 좀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구독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일 거라는 생각에 제가 몇 차례 그 수집에 관련돼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 근데 오늘은 제가 왜 경매장을 다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수집품에 관련돼 가지고. 물론 제가 경매장만 다니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상당히 많이 다니고, 하루에 거의 한 5, 6만원 이상, 많게는 한 10만원 이상도 기름값에 제가 쓸 때가 많습니다. 요새같이 기름값이 고가일 경우에는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저한테는요. 그렇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요.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 이 일로 돈을 좀 많이 벌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여유롭게 이렇게 좀 다니는 편인데, 하여튼 이제 수집에 관련해서 이 경매장과 수집의 어떤 연관성이 있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경매장 하면은 요즘 대세가 생활용품 경매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지금 TV에 수차례 나왔던 도깨비 경매장이 있죠, 만물 경매장. 그 다음에 또 유튜브로 또 유명한 골동품 사나이들, 이러한 경매장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온라인상에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해가면서 경매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로 라이브로 경매를 하는 곳도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수집을 제가 한지 상당히 오래됐다고 말씀드렸고, 수집의 종류들도 상당히 다양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매장에 과연 그러면은 수집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나오느냐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매장의 대부분은 가전제품,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용품들 내지는 집에서 쓰던 물건들이 나오는 게 거의 한 70-80%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경매장 하면은 전부 미소품 경매장이었죠. 우리나라 옛날에 쓰던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수집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경매장에 그게 나오면은 그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도 할 수 있고, 혹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구매를 해가지고 정리를 쫙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판매를 하시곤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이렇게 요새는 쉽지는 않아요. 물건도 물론 없고, 또 물건이 옛날만큼 그렇게 또 그러한 물건들이 많이 판매되는 것들도 아니거든요. 7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집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다양하고, 근래에 와서는 그걸 그냥 통틀어서 그냥 근대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대사가 그럼 언제부터 근대냐 하는 거는 일정시대 때부터 우리는 근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들으면서 근대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구한말부터. 그래서 근대사 하면 구한말에서 보통 한 70-80년대까지를 근대사라고 그러는데, 수집의 개념은 사실 좀 틀려요. 수집은 개인이 좋아하는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시리즈별로 모으는 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그냥 수집이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표라든지 화폐라든지, 혹은 고전 옛날 돈이라든지, 그 외에 만년필 수집하시는 분도 있고, 라이터 수집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근래 와서는 제가 본 중에서는 이 안경, 카메라 이런 거 수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그걸 어디서 수집을 하느냐? 아시다시피 가게에 가면 많아요. 그런 전문점에 가면 상당히 많아요. 다만 그분들은 그 물건을 갖다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해 가지고서 작동이 잘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외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가지고서
누구든지 사더라도 그냥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내지는 바로 수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렇게 뭐 저는 그냥 개인적인 표현은 밑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바닥에서 수집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 그런 거를 떠나 가지고서 그분들한테 사시면은 물건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좋고요. 다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구매를 하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부분은 그냥 육안으로 와서 상태가 좋거나 그러면은 바로 확인이 되지만 고장이 났는지 이게 작동이 하는지는 그건 사실 잘 몰라요. 왜?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확인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순간은 이제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죠. 제가 청계천에 새벽에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 물건을 구매를 하려고. 근데 그분들은 어떠냐면 묻지 마예요. 좋고 나쁘고 없어요. 좋으면 물론 돈을 더 줘요. 하지만 그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져갈 때 그분들한테 팔 때는 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디지털 카메라 하나를 예를 들을게요. 뭐 니콘이라든지 캐논이라든지 올림포스 이런 카메라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거는 보통 적게는 한 5, 6만 원에서 한 25까지 돼요. 그 카메라가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작동도 잘하고 전부 다 거의 세트로 들어있어요. 충전기도 들어있다거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데 아무 지장 없게끔 돼 있는 상태가 그 정도 가격을 해요. 그럼 우리한테는 그런 게 얼마 정도 하냐? 우리한테는 우리가 그런 거 갖다가 그런 장사하시는 분 혹은 수리하시는 분한테 팔 때는요 비싸면은 4, 5만 원, 싸게는 1, 2만 원 뿐이 안 해요. 근데 그게 쓰레기가 될지 보물이 될지는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계천은 싸다 하는 그런 개념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집을 한다고 생각하실 때 여유가 있는 분, 깨끗한 거 수입하실 분은 수집하시는 그런 판매를 하시는 분한테 사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아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한테 사면 되죠. 물론 저는 저렴합니다. 청계천에서 저를 나오면 다 저렴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대신 저는 그 뒷책임을 지질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싸게 사가지고 가서 뒷책임을 왜 책임을 안 지냐는 분이 가끔 한 분 있어요. 고장이 났다든지 뭐 작동을 안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반품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요행을 많이 바라는 거죠. 그 요행이라는 것이 그래요. 재수하면 고장 안 난 걸 살 수도 있지만 뭐 막말로 재수 나쁘면 고장 난 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집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돈 많이 들고 수집할 수도 있고 어깨 수집할 수도 있는 건데, 하여간 경매장을 다니다 보면은 수집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일명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근대사 경매장이라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근데 그런 데서 구매를 하다 보면은 사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상승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일반 경매장을 가면은 그러한 물건을 살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경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제가 경매장을 다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물건들은 저는 물론 사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싸게 살 수도 없거니와 일반 구입하면은 거의 상가 가격에 그냥 다 팔아버려요. 낙석 지역입니다. 왜? 일단 대신 사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시비만 받고 제가 그냥 별로 뭐 마진도 없이 그냥 제가 팔고, 그 대신 제가 아무도 취급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잘 몰라요. 아주 특수한 분들만 아는 그런 물건들. 그런 물건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경매장에 가면 경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2만 원에 살 수도 있는 게 경매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매장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게 있으면은 너도 나도 다 하지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매장이 어려운 거죠. 약 200m 앞 70km 제가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근래 와서 원래 제가 70km 숏폼을 고정형 안 이동식 올렸었는데 단속 구간입니다. 수개월 전부터 제가 숏을 올립니다. 숏을. 그거를 물건 그냥 상품 위주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수집품 위주나 이런 위주로 제가 올려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러한 물건들은 수집의 가치가 있습니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제가 올리는 거지, 그거를 제가 판매를 하거나 혹은 제가 뭐 소장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쇼폼에 올라온 거는 99.9%가 다 팔리고요, 저한테는. 물론 그게 유튜브 상으로 팔리진 않아요. 유튜브 상에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 가끔 계시긴 해요. 그거 팔렸냐고. 그래서 그거는 뭐 거의 올리자마자 팔린 이후에 올리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장에 나왔던 그런 물건, 좀 이런 거는 좀 사도 괜찮다 하는 그런 물건 제가 올리는 건데,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보세요. 그러면 많은 아마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장님, 그거 경매장에서 물건 사가지고 돈 남아요?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저 경매장에서는 제가 좋으면은 상당히 시세가 위로 사는 것들도 꽤 많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 뭐 손해를 본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손해는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손해가 나고 어떤 부분은 또 남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내용은 손해가 날 수는 없고, 남죠 많이.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이 안 하는 물건을 샀을 때 이제 남는 거지, 남이 하는 물건 갖고는 절대로 돈이 남을 수가 없어요. 가격이 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 나시는 분들은 제가 경매장을 한번 직접 다녀보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직접 다녀보셔야지 이제 이게 경매장에서 물건을 사서 파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실 거고. 제가 근래 와서는 이 충청도 지역을 좀 많이 제가 요새 다닙니다. 특히 이제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다니는데, 제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 경매장이 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리면. 바로 지금 오늘도 제가 지금 가는데 이제 그 정산에 바로 옥션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가는데, 바로 옥션 사장님들이 두 분이 이제 그 부부가 하시는데 되게 고민이 많으셔요. 요새같이 어려운 시기에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사실 쉬운 건 아니고요. 저도 그냥 나름 이제 뭐 제가 거의 사비 들여가지고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경매를 제가 약간 경매사, 뭐 정식 경매사 아닌 경매사도 한두 시간씩 해주는데, 사실 그냥 그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경매를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경매장을 운영을 해라, 다시 해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는 뭐 솔직한 얘기가 좀 힘들어요. 저는 이제 저 혼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포기를 했고, 천안에 가까운 지역들이 몇 군데 요새 이제 제가 발굴 중이에요. 경매장이 의외로 이 근처에도 많더라고요. 경기도 지역에도 뭐 보니까 제가 아는 그 경매장들이 전부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시간도 겹치고 제가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에 이렇게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가지는 못하는데, 하여간 제가 가능하면 다 들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가서 도자기 수집하시는 분들, 뭐 가구 수집하시는 분들,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까지도 있었고요. 제가 근래 와서 이제 제가 한 몇십 년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저한테 좀 보여요.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특히 이 수집이라는 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내가 좋아서 수집하지만 언젠가는 그걸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약 500m 앞 은행 이자보다는 더 고정형 나은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수익이 보장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수집은 없죠. 이 수집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수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후 70km 제 고정형 얘기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아직 수집에 대해서, 즉 돈이 되는 수집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서 수집해야 될 물건과 수집하면은 뭐 개인적인 수집, 취미로 수집하는 건 좋지만 황금성, 즉 돈으로 이렇게 다시 되팔았을 때 돈으로 환급되는 그러한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걸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조만간에. 오늘은 제가 그냥 경매장 다니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항상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두서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 막 앞뒤가 바뀌고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